설마가 점점 자꾸 현실이 돼가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개의 질문을 뉴스인이 던지겠습니다. 트럼프 힐러리가 본선에서 이제 맞붙게 됐는데 트럼프의 본선 경쟁력은 어느 정도일 것인지. 두 번째 질문은 트럼프 돌풍이 한때 주춤한 것 같았는데 왜 다시 이 돌풍이 거세게 불고 있는 것인지. 세 번째,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한미 동맹, 한미 관계는 괜찮을 것인지. 이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두 분을 초대했습니다.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 그리고 미국 전문가입니다. 김지훈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께서는 과거부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언급을 해오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정말 이러다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대통령이 된다고 때 얘기했잖아요. 네. 이 예비 선거에 이기고 반드시 대통령이 당선될 것이라고. 앞으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전 자신만만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군요. 물론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굉장히 걱정하거든요, 지금. 근데 뭐가 특별히 걱정인지는 알 이해 못하는 무슨 걱정이? 한미 동맹에 대해서도 그 방위비도 더 내야 된다라고 하고 방위비를 FTA도 폐기할 것처럼 얘기하고. 방위비를 더 내란 말을 한 적이 없고 내가 들었는데 예. 그 뜻이 아니라 한국같이 잘 사는 나라가 경제 대국 일본이랑 같이 그 젊은 애들이 와서 목숨을 걸고 방해해 주는데 네네. 이런 경제 대국이 그 유지비 갖고 자꾸 악유하고 이러는 건 참 반갑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갖고 이렇게 그럴 수 있는 거 이거 뭐 대단한 얘기입니까? 그거보다는 훨씬 덜 점잖게 얘기한 것 같은데요, 그때. 더 그런지 몰라도 난 그게 이렇게 큰 문제가 그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안 써도 된다.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한 얘기라고. 네. 중국한테는 어마어마한 얘기를 했어요. 예. 무슨 우리 입당했느니 말이야 막 그냥 성폭행이라고 했죠. 그럼 손을 본다는 등 말이야 그냥 강조했다는 등 예. 난리 났게요. 우리는 절대 그런 식으로 얘기 안 했는데. 네. 그 얘기는 그러면 잠시 뒤에 다시 또 좀 더 그럽시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박사님도 트럼프가 실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지금 어느 정도라 생각하십니까? 사실 대선 후보로 거의 결정이 됐으니까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요. 저는 의원님과 조금 의견이 다른 게 아직은 좀 더 두고 봐야 합니다만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려면 넘어야 될 산들이 조금 더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산들을 넘어야 됩니까? 일단은 대통령 선거는 보통은 이제 정당 대 정당의 선거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힐러리를 중심으로 많이 뭉칠 거라고 보여지고요. 대신 이제 트럼프의 관건은 전통적인 공화당 지지자들을 어떻게 결집을 시키느냐. 사실 지금 공화당에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주 전통적인 그야말로 공화당 아주 유권자로 이런 사람들이야라고 보여진다기보다는 그중 좀 일부거든요. 경선에서는 일부를 가지고 이길 수 있지만 대선 본선에서는 일부가 아니라 정말로 공화당 지지자들을 밖으로 끌어내는 게 중요한데 어느 정도 성공할 것이냐 거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네, 김 의원님께서는 공화당 소속으로 미국의 연방 의원을,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하신 유일한 한국계이신데요. 공화당 지지자들을 다 결집시켜낼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김 박사께서 의문 제기했거든요. 전 찬성할 수가 없는데 네. 저도 전통적인 공화당 지지자 중에 하나인데 경선이 끝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공화당이 단결합니다. 난 자고로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이 이탈한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뭘 끄집어내는 것도 없습니다. 그 처음에 경선 때가 갈라지지. 경선이 끝나면은 전부 단결해서 당이 나서서 그때서부터 본격적으로 도와주기 때문에 이 후보의 태도도 달라질 테고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힐러리의 약점이 많습니다 지금. 지금 이 샌더스가 전혀 수학적으로 볼 때 전혀 가망이 없는 거 끝끝내 견디는 것은 공화당한테 유리하죠. 계속 차라리 크루스 같이 깨끗이 후퇴를 안 하고 그게 공화당의 정신 아닙니까? 이걸 구질구질하게 안 될 것 봐야 하면서 계속 공격하는 것은 자기 메시지를 알리는 건데 제 생각에는 샌더스의 지지자들이 많이 공화당으로 흡수될 것 같습니다. 공화당은 집결돼 있고 오히려 민주당이 흩어져서 샌더스 쪽이 이쪽으로 오르지 않을까. 그다음에 워낙 저희 오바마가 그렇게 잘한 게 없습니다. 외교 정책도 흐리멍텅하게 북한이 해결됐습니까 지금? 점점 더 심해가지. 툭하면 쏘고 뭐해? 그러니까 이런 모든 걸 볼 때 또 세계가 지금 평화합니까? 사방에서 지금 엉망이고
세계 경제도 나쁘고 제대로 한 게 없기 때문에 예. 이제는 시민들이 실망해서 보십시오. 벌써 공화당이 경선이 끝나기도 전에 트럼프가 앞서가고 있잖아요. 압도적으로 저는 승리할 것 같습니다. 그 김 박사님, 그 어제 나온 조사에서도 공화당 지지자 중에 힐러리를 찍겠다라고 한 사람보다 민주당 지지자 중에 트럼프를 찍겠다고 한 사람이 더 많아서 오히려 우리 예상과는 다르게 트럼프가 더 확장성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왔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 이제 샌더스가 묘하게 그 트럼프랑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는 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계층 중에 그러니까 저소득층,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경제 위기로 인해서 굉장히 그 불균형이 심해지고 그걸로 인해서 직격탄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가 좀 한쪽은 거칠게 가고 또 한쪽은 조금 약간 인텔렉츄얼하게 가는데 묘하게 좀 지지층이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그 중에서 차라리 클린턴을 찍느니 나는 차라리 아웃사이더인 트럼프를 찍겠다라는 이제 일부 유권자층이 좀 나온 것 같고요. 사실은 여론조사를 보면은 지금 이제 전공 여론조사에서 한번 얼마 전인가 그 클린턴보다 트럼프가 조금 앞서는 게 나오긴 했습니다. 한 2% 정도 앞섰는데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선거 인단으로 치러지기 때문에 전국 여론조사에서 앞선다, 뭐 특히 뭐 2% 정도니까 아직은 단언하기 힘들고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키 스테이트 있습니다. 뭐 5% 내외로 승패가 갈라졌던 그런 주들을 보면은 오하이오, 버지니아, 플로리다, 뭐 노스캐롤라이나 이런 정도인데 지금 그 주들에서 클린턴하고 트럼프를 두고 봤을 때는 아직은 클린턴이 조금 앞서는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약간 뭐 트럼프가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게는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좀 이렇게 등락이 좀 있어요, 아무래도. 그래서 조금 더 두고 봐야 되지 않나 봅니다. 네, 중요한 승부처들에서는 클린턴, 힐러리가 더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아까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도 일맥상통하는데 샌더스 쪽 표가 결국 트럼프한테 올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은 약간 반발심에서 그런 식의 이제 응답을 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샌더스 지지자들하고 트럼프 지지자들은 좀 다른 점이 많습니다. 뭐 이쪽 한쪽은 완전히 진보고 또 한쪽은 글쎄 뭐 이념에 큰 상관없이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이제 서민층인데 글쎄 뭐 그렇게 쉽게 흡수될 것 같지는 않고 또 클린턴 쪽에서 지금 샌더스한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격을 당한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쪽의 어떤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을 자신들의 이제 공약이나 정책에 조금 녹아내리려는 노력을 할 거라고 봅니다. 네, 의원님께서 아까 트럼프가 후보가 되고 나면 바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바뀔 것인지 하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보여줬던 트럼프의 진 면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진짜로 정말 속에서부터 바뀔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하고요. 속에서부터 바뀔 수는 없고 이제 대통령답게 좀 행동을 하라. 그래서 겉으로 바뀌지. 어떻게 사람이 바뀝니까? 그러나 이 사람이 약속한 이 정책은 반영이 될 겁니다. 다는 반영 안 돼도 일부는. 왜냐하면 공화당이 어차피 이제 다수당이 될 테고 그다음에 같은 당이니까 대통령의 그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그 공약도 존중하기 때문에 100% 다 반영은 안 되지만 많은 부분이 그 트럼프의 약속이 내 생각에는 의회로 넘어와서 그것이 합법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과거에 그래 왔고 그다음에 자꾸 그 공화당은 저소득자 뭐 어렵게 사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또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공화당은 대개는 저소득자 가난한 층은 민주당이지 공화당은 백인이라 하더라도 이번에 그 저걸 보십시오. 인디애나주에 대학 졸업생이 거의 반 아닙니까? 반이 졸업자가 전부가. 그러면은 뭐 대학 졸업자는 다 민주당이고 졸업 못한 사람은 공화당인가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맞지 않고 전통적으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겉으로 보기에 막 그런 것 같지만 실상은 공화당은 정반대로 고학력 그다음에 인컴이 어느 정도 높은 사람이지 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흑인, 히스패닉 어려운 사람들은 압도적으로 민주당입니다. 그 한 가지만 더 조금 전 그 김지훈 박사께서 말씀하신 키 스테이트들, 중요한 주들, 승부처가 될 만한 주들, 선거 있는 많은 곳, 그곳은 클린턴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본선 가면은 힐러리가 유리할 것이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난 어디서 그런 리서치를 하는지 내가 미국에 오래 살아서 잘 아는데 어떤 의미에서 그랬는지 그 줄을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거 몇 개 갖고 됩니까? 지금 뭐 처음에 뉴햄시에서 텍사스에 치고 나니까 뭐 끝났다.
오하이오 지구 끝났다 야담 없어 어디 보십시오. 치고 올라오는 거. 이게 선거는요 뚜껑을 열어봐야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예측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어떻게 주마다 그는 그렇게 쉽게 안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모르죠 또 어떻게 그렇게 분석했는지 몰라도 오버롤 볼 때에 네. 트럼프가 압도적이라는 건 10% 이상의 차이로 이길 것입니다. 예, 10% 이상은 예. 이길 것 같다. 예. 마지막으로 김 박사님,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일단은 의원님 말씀 중에 그 공화당이 굉장히 아주 고학력이 그건 맞습니다. 대표적인 공화당이 아주 기성 공화당 당원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고학력에다가 아주 좀 높은 인컴을 가진 그런 사람들인데 트럼프를 지지하는 층은 그것보다 약간은 조금 떨어진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사실 요새는 이제 민주당을 찍는 주는 거의 민주당만 찍고 공화당을 찍는 주는 거의 공화당만 찍는 수로 고착화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왔다 갔다 하는 주들이 이제 그런 콜로라도든지 버지니아, 플로리다 뭐 이런 주들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오하이오 같은 경우에는 미tt romney나 오바마 대통령이 2012년에 가장 많은 선거 인원들을 다 투입을 하고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던 곳입니다. 근데 오하이오가 살짝 공화당 쪽으로 넘어가고 있었는데 사실 케이지 후보가 나온다면 쉽게 이길 것 같아요. 공화당 측에서. 근데 만약에 트럼프가 나온다면 현재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들 결과를 봤을 때는 이 네 곳에서 전부 다 지금은 클린턴이 앞서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두 분께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트럼프 돌풍이 왜 다시 이렇게 거세게 불고 있는가 하는 건데요. 공화당이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좀 더 보수적이고 오히려 그리고 수입도 높고 그런 사람들이 공화당 대부분 지지자들이었는데 처음에는 정말 일부의 얘기거나 잠깐 그러고 말 줄 알았는데 지금 공화당의 주류 대선 후보가 됐단 말입니다. 그 요인을 의원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지금 한국도 그럴지 몰라도 지금 정치인에 대한 혐오감이 많아졌습니다. 기성 정치인에 몇십 년씩 워싱턴에 있으면서 그 뭐라 그럴까 에러가 나고 예. 거기에 대한 환멸감도 쌓였고 모든 게 다 그러고도 보니까는 막 자기들끼리만 이러고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소외감을 느꼈고 거기에 대해서 그 정확하게 트럼프가 찔르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 사람은 아무리 봐도 정치가 걷지가 않고 딴 후보들은 말도 멋있게 하고 그럴듯하는데 또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여러 가지 리서치도 그것도 없이 그냥 자기가 생각한 대로 치니까 제가 출마할 때 생각납니다. 네. 저도 시장으로 있다가 비즈니스맨으로 출마했지 않습니까? 그때 3%밖에 지지 못 받아다 당선되는데 마찬가지로 이거 그렇게 뭐 간단하게 뭐 리서치로 뭐 계산할 게 못해요. 이 투표는 국민의 여론을 어떻게 그 숫자로 계산합니까? 안 바뀝니다. 그 전에 1900년 2002년 그게 지금 그대로 안 돼요 반영이. 그 TV에 보면은 만날 옛날에 오바마 그때를 비교해 주는데 하나도 맞은 게 없어요. 예. 지금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오하이오주가 공화당이 주지사인데 나하고 동기동체 같이 국회에서 같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있으면 몰라도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경선에서는 그럴지 몰라도 자기 주지사니까 총선에 가서는 또 달라집니다. 그다음에 총선이 되면은 공화당이 가만히 있습니까? 힐러리에는 약점이 많습니다 지금. 그걸 그대로 하나하나 집어내고 집어낼 필요도 없어요. 샌더스가 다 해놨으니까 샌더스 말을 인용하면서 공격하면은 힐러리는 디펜더 하느라고 그거 방어하느라고 시간 다 보낼 겁니다. 하나 둘이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지금. 거기다 또 피곤증이 있습니다. 맨날 벌써 몇십 년이에요. 남편서부터 일생을 정치만 한 사람과 아무것도 정치를 모르고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는 이 사람과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는 미국 국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피곤증을 느꼈어요. 예. 우리도 정치에 무슨 뭐 대가 이런 사람은 이번 기회에 아마 좀 힘들 겁니다. 네. 새로운 사람을 찾고 예. 새로이 좀 이런 거 마찬가지 지금 전 세계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런 걸 미국의 가만히 정리를 보면은 힐러리가 댕토리 된다는 건 제 생각엔 도대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덧붙이실 게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그 이외에.
지금 흐름이 트럼프가 이제 초반에 떴다가 중간에 좀 가라앉아 다시 올라왔잖아요. 근데 보시면 경선 일정을 보면은 사실 그 가라앉았을 때가 트럼프한테 이렇게 유리한 주들은 아니었어요. 이렇게 복음주의자들이 굉장히 많고 또 신실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 곳이라서 뭐 일정상으로 봤을 때 좀 가라앉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대진표가 되게 좋다라고 전 말씀드리고 싶은 게 트럼프 말고 딱히 또 누구를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마음에 확 드는 그런 데 사람도 별로 없는 거고 또 예. 크루즈 후보 같은 경우는 뭐 트럼프 후보랑 비교를 했을 때 훨씬 더 나은 것도 없다라는 인식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강하게 뭐 어떤 상태라든 강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트럼프한테 굉장히 많이 표가 갔다라고 말씀드릴 수 네. 있습니다. 자, 여기 세 번째 사실 우리한테 제일 지금 궁금한 질문인데요. 아까 김 의원님께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한미 동맹에 대해서 김 박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좀 차이는 있겠지만은 저도 뭐 비슷한 의견입니다. 아, 이게 뭐 그렇습니까? 대통령 혼자서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의회 비준도 있어야 되고요. 네. 뭐 동맹국이라는 것이 사실 뭐 이 나라가 좋다, 싫다를 떠나서 어떤 지정학적인 또 국제 정세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동맹 관계가 나빠지거나 뭐 이렇진 않을 것이다. 근데 다만 미국 측에서 좀 걱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것에 대해서 뭐 다른 나라 국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이게 뭐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반미 감정이라는 것이 혹시 뭐 일어날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좀 있고 또 많은 부분을 지적하는 게 이제 방위 분담금 그 협정에 대한 얘기인데 2014년에 체결해서 2018년에 다시 재협상을 해야 합니다. 예. 그때 약간 영향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네. 그렇지만 뭐 크게 우려할 일은 아닌 것 같다. 동맹 관계가 뭐 이상하게 어그러진다거나 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뭐. 네. 계속 의견이 다르시던 두 분이 마지막에 의외의 부분에서 비슷한 그 일치를 이루는데요. 지금 그 말씀을 저도 이렇게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은 네, 네. 지금 우리가 대통령이 미국에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할 입장이 못 됩니다.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트럼프가 될 거라는 거는 옛날서부터 그럴 수도 진짜 않습니까? 거기다 예. 대비라고 있어야지. 지금 네. 지금 미국에 보면요 2세들이 많습니다. 2세들이 정계 나가서 지금 뭐 여러 번 국회도 출마했지만 현재까지는 나밖에 없습니다. 국회에 당선된 사람이 유일합니다. 예. 공화당입니다. 민주당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전부 민주당이에요. 그럼 이제 공화당이 당선됐으니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 공화당에 대한 뭐 줄이라도 있습니까? 우리 외교 정책은 공화당도 좀 했습니까? 민주당이랑 그냥 대통령한테 집중하고 공화당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지 말고 좀 평소에도 좀 외교 정책을 세워 옳고 그다음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미국에 있는 2세들이 예. 내가 보기에는 앞으로 1세도 뭐 나오겠지만 2세가 앞으로는 정치에 출마할 확률이 많습니다. 예. 하나도 공화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좀 한국 정부에서 외교적으로 예. 저도 하겠지만은 앞으로 공화당에도 좀 민주당에 대해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우리 외교 관계는 전혀 문제가 없게 만들어야 됩니다. 걱정할 게 누가 되면 어때요? 네. 우리가 무슨 그렇게 큰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공화당 후보가 지금 다른 사람이라면 이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을 텐데 트럼프이기 때문에 그렇고 물론 대통령이 모든 걸 다 아는 나라는 아니겠지만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건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그 언행이 그냥 좀 생각이 다른가 보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전쟁 뭐 하려면 자기들이 뭐 하든지 알아서 하라고 해 이런 말까지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그냥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하시니까 좀 의아하긴 하거든요. 아마 전쟁이 시청자들께서- 헐려면 예. 알아서 허라는 소리는 잘못 전해진 겁니다. 그것은 만일에 남북이 전쟁이 헛내면은 우선은 당국 간의 문제가 아니냐. 네. 그러고 미국이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그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네. 우리는 군사동맹으로 피로 나눈 동맹관계 누구나 아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우리가 좀 섭섭하기도 많이 했지만은 그래도 우리 동맹관계는 튼튼합니다. 미국이 절대 우리를 포기 안 합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가 많아요. 미국이 우리를 도와줘서 여러 나라를 도와줬지만 그중에 성공의 사례입니다. 우리는. 예. 지금은 남을 원조를 주는 국가로 변했습니다. 이런 성공의 사례가 한국인데 네. 절대 포기 안 할 것이고 두 번째 문제는 또 중국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지형적으로도 한국을 포기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세 번째는 정서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의 동맹관계는 조금 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괜히 알겠습니다. 쓸데없이 자꾸들 쓸데없는 말을 뭐 여기저기서 그러는데 예. 뭐가 문제인지 그냥 트럼프가 되면 문제다. 트럼프가 뭐라고 그랬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뭐 공격한 게 없는데요. 자, 마지막 김 박사님 네. 덧붙이실 말씀 있으면? 막말을 많이 해서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되는 부분들이 이제 있을 수도 있는데요. 네. 뭐 대통령이 혼자서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 뭐 자유무역 협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의회 비준이 있어야 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대통령이 강력한 국가라기보다는 사실은 의회가 기본이 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글쎄 뭐 굉장히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볼 수는 있지만은 결국에는 의회라는 이제 또 다른 견제 기구가 작용을 하고 그래서 생각한 것만큼 아주 심각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분석 전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